안녕하세요. 너도 나도 궁금해하는 관절 척추 질환 코너를 새롭게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들이 질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풀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저희 병원 신경외과 원장님 정종명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정종명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흔하고 이제 많이 치료받아야 하는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란 이제 눌리는 힘에 의해서 척추뼈에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척추뼈가 눌리듯이 골절되는 것이 특징이며 흉요추부, 즉 등과 허리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천추와 미추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척추 압박골절은 척추 어느 부분에서 다 발생할 수 있지만 네모로 표시한 흉요추 부위, 즉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 2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척추에 위아래로 이제 압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척추 골절을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척추 골절 유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골절이 최근에 생긴 건지 예전에 생긴 건지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추가로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시그널 차이를 통해서 이 골절이 최근에 생긴 건지 예전에 생긴 건지 구분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제 골의 강도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인 골다공증 있는 척추는 약한 압력에도 내려앉게 되는데 특히 노년층이나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서 일상생활 중 가벼운 충격에도 척추 압박골절이 유발됩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정상과 이제 골다공증의 뼈를 이제 비교해봤는데요. 이 골다공증 뼈는 외상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심한 골다공증 환자가 주저앉을 때 발생하지만 매우 심한 골다공증에서는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등의 별다른 충격이 없어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없어도 매우 심한 외력이나 교통사고, 낙상사고 등에 의해서도 압박골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골절 부위에 급격한 통증이 나타나고 허리를 움직이기 힘들고 움직이려고 하면 심한 허리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눕는 것도 힘들고 기침할 때 또는 등이나 허리를 가볍게 두드릴 때조차 상당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골절이 여러 척추에 발생하게 되면 이제 등이나 허리가 붓는 척추 후만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같이 허리가 앞으로 심하게 굽을 수가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대부분은 이제 신경학적 이상, 즉 이제 뭐 근력 저하라든가 거행 장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보조기는 TLSO라고 해서 흉추, 요추, 천추 보조기인데 흉추와 요추를 한꺼번에 잡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고 불편해서 이제 착용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척추 압박골절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층에서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했을 때 보존적 치료를 위해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지낼 경우에는 욕창이나 폐렴,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간 보존적 치료를 한 뒤에도 심한 통증이 계속된다면은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거는 척추경을 통해서 이제 골절된 척추에 접근하여서 얇은 바늘을 우리가 목표한 곳에 위치하고 의료용 시멘트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의료용 시멘트를 삽입하게 되면은 척추 골절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척추 골절에 사용하는 의료용 시멘트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척추 뼈에다가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커피 잔에 아이스 라떼. 뭘 준비했지? 의료용 시멘트.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부터 이제 시멘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루랑 이야. 이제 액상 용액이 준비 이렇게 많이 하나의 하시네.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액상 가루가 있고 이 용액이 1:1 비율로 저으면 될 수 있게 만들어서 나와가지고요. 붓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 용액 비율을 맞춰준 거기 때문에 이 액상과 가루를 한꺼번에 다 모두 섞은 다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묽은 용액 상태인데 계속해서 저으면은 조금씩 붓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수술을 시행했는데 척추 골절 부위에다가 얇은 바늘을 넣고 나서 이 시멘트가 어느 정도 굳게 되면은 몸속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주입되는 정도는 약간 이제 굳는 정도는 약간 이제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제 약간 치약, 우리가 치약 정도의 경도가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몸속에 주입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척추 골절 있을 때
겉뼈가 깨져 있는 경우에는 네. 시멘트 유출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그때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로 이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 냄새가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라서 냄새도 지금 나고 있어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이제 의료용 시멘트를 삽입하는 만약에 이렇게 척추체라고 하면은 야, 우리가 우선 이렇게 일을 하게 좀 되면은 잡아드릴게요. 그다음에 시멘트 붙는 걸 확인하고 이 넣은 바늘을 통해서 의료용 시멘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시멘트 붙는 걸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와, 지금은 묽어요. 네, 아직은 좀 많이 묽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나오는 게 딱 1대1 비율로 딱 다 섞으면 맞게끔 나온 거잖아요. 시간이 안 맞습니다. 지나서 이제 묽은 거고 또 빨리 또 이렇게 굳어버리면 안 되겠네요. 시술 네, 자체가 맞습니다. 좀 그래서 길게 조심스럽게 가끔씩 해야 이제 되는. 술 시간을 아끼겠다고 미리 시멘트를 섞어서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겉에서 이제 다 굳고 나면 더 이상 추가로 삽입을 할 맞아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안전하게 맞아요. 다 모든 준비를 하고 조금 기다리더라도 이제 시멘트를 섞어서 삽입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빗길에 넘어지는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원장님 요즘에 봤더니 척추 압박골절, 척추체 성형술 되게 많이 있던데. 이게 어쨌든 치료를 정확히 진단받고 맞아요.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점점 이제 조금씩 이제 붓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얼마나 해야 돼요? 요거 한 5분 정도 지나면 되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자 척추 압박골절, 대퇴골이나 이런 팔뚝 긴 뼈가 뚝 하고 부러지는 게 아니라 네, 척추 몸통이 이렇게 압박이 되는 네. 그런 거를 척추 압박골절이라 하고, 자 원인 중에서는 또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기침, 네. 재채기만으로도 네.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분들은 그런 압박골절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뭐 작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이제 기침으로 이제 저도 그렇게 배웠고 많이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수술 환자 중에서는 뭐 기침하다가 골절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별로 대부분 없죠. 이제 네네. 명확한 사고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그렇게 작게 뭐 집에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진다든가 네. 집에서 앉다가 뒤로 엉덩방을 친다든가 그 정도 충격에는 잘 생기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어르신들 외래 치료를 보면서 엉덩방아 찌었는데 허리가 아프다 아, 혹은 미끄러졌다 그러면은 우선 오시면 제가 엑스레이랑 고밀도 검사를 같이 한번 먼저 시작을 그렇죠. 하고요. 엑스레이에서 압박골절이 의심되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최근 골절인지 네. 아니 오래된 골절인지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MRI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동안 보시다시피 이제 시멘트가 점점 이렇게 붙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좀 붙는 게 좋나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약 치약 정도의 이제 경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쓰기 위해서 여기는 이건 이제 약식으로 좀 그냥 보여드리는 그렇죠. 거라서 네네. 실제로 술장에서 실제로는 이제 숙련된 이제 맞아요. 기구들 스크럽 간호사들이 이용해서. 이제 준비를 잘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그냥 이런 게 사용되는구나 이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멘트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넣었던 이제 바늘에 뚜껑을 떼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시멘트를 한번 쑥 넣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들어갈까? 들고 오,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척추체 안에 그렇죠, 안에 어느 이렇게. 정도 굳었을 때 이렇게 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시술의 이름이 척추체 성형술입니다. 청연술, 성형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뭐 의사들마다 좀씩 차이는 있지만 네. 척추체 한 곳 골절된 곳에 이제 좌우 약 한 3cc 정도씩 해서 좌우로. 그걸 한 6cc 정도 넣으면은 아까 얘기한 흉 요추 부위에서는 충분하게 골절의 진행을 막고 통증 완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 3cc, 우 3cc, 총 6cc 정도. 네. 지금은 한 그래도 3cc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이 증상 중에 이 압박골절은 가만히 누워 있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안 아픈가요? 이제 자세 변경에 따른 이제 통증은 우리가 이제 골막이 찢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조기 차고 이제 그 모션을 최소화하는 게 통증 완화에는 악화 방지에는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압박골절이 있으면은 이런 거 시멘트 시술하지 않고
6개월씩 누워있으라고도 했었는데요. 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욕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서 근력도 떨어지고. 네,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빠른 조기 치료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선 요 정도만 예. 삽입을 하고 이 척추체 성형술,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시멘트 굳어지니까 더 안 무너지고 그러면 통증이 확 좋아지나요? 네, 많이 좋아집니다. 제가 한번 환자 실제 증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 75세 어르신이시고요. 집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이후에 발생한 등 통증으로 저희 병원 방문하셨습니다. 네. 병원에서 시행한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흉추 12번에 이제 압박골절 관찰되고 있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역시 골다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RI 찍고 최근 압박골절인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래서 당일날 바로 이제 척추체 성형술 시행하고 허리 통증 호전돼서 이제 잘 퇴원하셨습니다. 그 증례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여자 82세 어르신이시고요.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미끄러진 다음에 이제 엉덩이, 그다음에 등, 허리 아프다고 오셨는데 네. 역시 내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요추 1번에 압박골절이 있었고 MRI 상에서도 이제 최근에 생긴 골절이고 역시 골다공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은 잘 치료받고 계셔서 저는 이제 척추체 성형술만 추가로 시행해드렸고 척추체 성형술 시행한 다음에는 역시 통증 호전돼서 그 다음날 바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그 질문이 또 있는데 그 시멘트가 갑자기 굳으면서 네. 그 척추체 몸통이나 뭐 엔드플레이트에서 뭐 발생되는 어떤 그런 통증의 신경 전달 물질이 갑자기 뭐 사라진다거나 감소한다거나 뭐 그런 화학 영향을 끼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두 가지인데요. 이제 물리적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무너지지 지게 하는 않아서? 역할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저기 이제 굳으면서 이제 점점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골막에 있는 이제 통증을 이제 감지하는 센서를 이제 좀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통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시멘트 성형술을 잘만 한다고 하면 네. 통증이 금방 빠르게 좋아지는 게 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다가도 다음날 되게 이제 극적으로 잘 걸어가시고 보호자분들도 그리고 환자분 본인도 맞아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원장님 환자분들 보면 이렇게 베드채로 누워서 왔다가 네.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일어서서 보조기 차고 걸어가는 거를 많이 봤기 네. 때문에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는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이 수술 자체가 워낙 좋은 수술이고 네,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환자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시라. 이건 신경 손상이 없고 통증 때문인데 시술하고 나시면은 오늘 당장도 가실 수 있다. 저만 믿으시라고 잘 설명드리고 맞아요. 그렇게 잘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 가끔 이게 댓글이라든지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이 시멘트 성형술을 했는데 간혹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는 이제 그 레벨에서 굳어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 윗레벨이나 아랫레벨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네. 또 위아래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위아래가 깨진다든지 네. 또는 이 시술 자체로 잘 안 낫고 계속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일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 시술 이후에도 계속 아파하시는 거는 이제 통증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골절 부위랑 상관없이 보면 또 이 밑에 넘어지면서 타박상 때문에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위에 척추체 성형술 하고 나서 추후에 환자분이 아픈 곳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대부분 시술한 부위는 이제 안 아파하시고요. 이 밑에 이제 엉치 쪽 엉덩방아 찌면서 생겼던 타박상이나 그런 것은 이제 약물 치료라든가 이제 그 후에 일주일 있다가 뭐 외래에서 다시 추적 관찰하면서 이제 뭐 신경 차단술을 해드린다든가 해서 통증 적극적으로 관리해드리면은 대부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 부위를 좀 다각적으로 좀 살펴봐야 네. 되겠군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골절에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인접 부위에 추가 골절이 생기는 거는 네. 그건 제가 이제 동의서할 때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 여기가 약해진 부분을 네. 하나 우리가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위나 아래보다 훨씬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미끄러진다던가 넘어지거나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압박력이 위아래로 가해지면서 인접 레벨 위나 아래에서 이제 골절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이제 추후에 발생 그게 무섭다고 해서 지금에 대한 치료가 이제 만약에 지연된다면은 척추 골절이 앞으로 이제 후만증이 느끼면서 뒤에 이제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은 네. 이제 뭐 하지마비라든가 보행장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의 뭐 작은 외상이나 그런 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자분들 다시 한번 생활 습관도 교정해드리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간단 명료 상쾌 통쾌 설명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궁금해요 관절 척추 질환 이 진행을 할 때 대화를 하면서 그 질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겠지만 마지막에 교과서나 최신 지견의 논문을 같이 설명을 해주는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정의,
그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의학 논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고령층 환자에서 이제 버테브럴 컴프레션 프랙처 척추체 압박 골절이 있을 때 그 메인 질문, 치료에 대한 연구 논문이고요. 이제 뉴로서저리라고 세계 신경외과 학회지 중에 가장 권위 있는 학회지고 2015년도에 이제 발표된 이제 어떻게 보면 리뷰 논문입니다. 폐경 여성분의 50세 이상의 한 25%에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80세가 되면은 약 40%에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네. 그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은 키가 작아지고 척추 후만증, 이제 척추가 앞으로 굽게 되고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동성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QOL이라고 말하는 삶의 그렇죠. 질 자체도 네네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우선 뭐 진통제를 먹는다던가, 그렇죠. 이제 보조기를 차고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비강으로 칼시토닌 등을 흡입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비수술적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지 않고 그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 주사기가 이제 경피, 이제 피부를 통해서 굉장히 3mm 정도로 작게 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피적 접근을 통한 이제 최소 침습 수술, 즉 시멘트 척추 성형술이라든가 통선 확장 척추체 성형술이 발달되면서 이 치료의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척추체 압박 골절이 있으면은 수술적 치료를 행해야 되는 거고, 이제 수술을 하냐 비수술을 하냐의 논쟁에서 이제는 수술을 빨리 하냐 늦게 하냐 논쟁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여주는 걸 첫 번째로 수술과 비수술의 이제 모탈리티 사망률 비교 보시면은 네. 2010년도에 발표된 연구 보시면은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사망률이 1.6%인데 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0.3%로 5분의 1 이하로 줄게 됩니다. 허허.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된 2013년 연구에서도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때는 사망률이 1.72%인데 예. 이제 VP나 KP, 이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0.53%랑 0.35%로 역시 5분의 1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확실히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게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보다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걸 빨리 하냐 늦게 하냐 이거에 대한 비교 연구인데, 네. 그러니까 12주 3개월 이내에 치료한 그룹과 3개월 이후에 치료한 그룹을 네. 이제 비교해 봤을 때 통증 감소에 있어서도 이제 초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증 감소가 0.73점, 이제 3개월 이후에는 0.58점으로 초기에 시행하는 게 통증 감소에 있어도 명확하게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빠르게 오피적 처치를, 네, 그렇죠. 수술적 그다음에 처치를 하는 우리가 거. 이제 평선을 아웃컴이라고 이제 우리가 기능이라든가 이제 QOL 삶의 질면에서도 역시 12주 이내에 시행한 것이 이후에 시행한 그룹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시행한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역시 네. 수술적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나중에 시행한 것보다 통증이라든가 이제 기능적이면 그리고 삶의 질 세 가지 모두에서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게 이제 시멘트가 새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척추체 압박 골절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우리 뼈가 겉뼈와 속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속뼈가 무너진 거를 거기다 이제 채워넣는 개념인데, 겉뼈가 깨져 있는 게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이제 시멘트가 셀 수 있지만 소량 새는 거는 그대로 진행하고 다량의 시멘트가 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충분히 드립니다. 그래서 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시멘트가 앞이나 척추체 옆이나 위아래로 소량 새는 경우에는 네.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쪽에서는 장이 있지만 또 그걸 싸고 있는 이제 복막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장을 뚫고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데, 이 B 그림에서 같이 뒤쪽으로 다량으로 새게 되면은 신경 압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경 감압술을 추가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체 성형술은 이제 경험 많은 전문의에게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페디클을 통해서 좌우로 들어가지만 네. 그 몸통의 가운데로 새어나올 수가 있겠군요. 저희가 척추체 이제 겉뼈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더 확실히 좀 보고 환자랑 보호자분들한테도 겉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합병증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인접부위 골절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A 그림을 수술 전에 보시면 흉추 12번에 압박 골절이 있어서 척추체 성형술을 했는데 나중에 1개월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 흉추 11번이 그렇죠. 26mm에서 15mm 정도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맞네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압박률이 50%냐 60%냐 따라서 혹은 이제 환자의 증상이 있냐 없냐 따라서 이걸 추가 시행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또 나중에 생길 합병증이 무섭다고 현재에 대한 치료를
이제 놓칠 경우에는 아, 나중에는 결국 척추체 자체를 제거하고 척추체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더 큰 수술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더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또 결국 이런 합병증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척추체 성형수를 시행하게 되면은 이 모탈리티 사망률을 현저하게 이제 낮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을 현저하게 또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결국 우리가 이런 척추체 성형수를 시행하게 되면은 병원 재원 기간을 짧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병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로 감염이라든가 욕창이라든가 이런 합병증도 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거든요. 우리가 척추건 관절이건 수술하는 거는 당연히 통증을 줄이는 거 있지만 결국 걷게 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보였던 증례 환자분들 다 시술하고 당일날 혹은 다음날 퇴원했던 것처럼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를 함으로써 이제 다시 재입원이라든가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제 입원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이제 허리 통증이나 등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넘어져서 아프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주변 병원 특히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알맞은 치료를 받으시면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요 논문, 이 방대한 결과를 되게 깔끔하게 딱 집대성한 이 논문을 보니까 더욱더 빠른 수술적 처치를 해서 네. 그 통증을 경감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인터넷이나 뭐나 보면은 뭐 한 해 만에 하면서 논란들이 많은데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빠른 수술적 처치를 해서 척추체 성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빠른 재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탈리티와 모달리티를 다 줄이는 게 그 척추 압박 골절의 가장 최대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 너도 나도 궁금해요 척추관절 질환 코너를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독자분들 척추와 관절에 대한 궁금증 좀 풀어드리도록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